여러분 안녕하시옵나이까.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4월 30일이고요. 자,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더 사태가 이제 점점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테더가 다시 가격이 1달러 선으로 올라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량은 아직도 엄청나죠. 비트코인 바로 뒤를 이렇게 쫓고 있는 두 번째 암호화폐로서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더는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빗피닉스 역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테더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인데, 한편으로 빗피닉스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5,190불인데 빗피닉스 같은 경우는 5,500불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빗피닉스 비트코인 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 테더 사태가 발발하고 크게 하락한 후에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빗피닉스 같은 경우는 5,500불 선에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차익 거래의 수완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왜 생기는가? 블로크의 공동 창립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보통 거래소에서 현금 인출이 힘들어서 거래소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을 사야만 하는데, 빗피닉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망해가는 거래소에서 많이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마운트 곡스 등 이런 것을 여러 번 목격한 그런 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빗피닉스가 망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빗피닉스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5,180불대로 이제 다른 거래소들과 마치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하락, 그리고 앞으로도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고점을 다시 갱신하느니 마느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제가 사실 얼마 전쯤에 미국 경제 및 지표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주된 내용은 미국 경제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지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미국 3.2% 상승, 깜짝 성장의 뒤안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경제가 올 1분기 깜짝 성장을 했지만은 일시적 요인인 무역 적자 감소와 재고 증가 때문으로 분석이 됐다. 미국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는 일단 진정이 됐지만,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 4분기보다 3.2% 증가했다고 26일 발표를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경제 심리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는 고무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고,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올 1분기 소비 지출은 1.2% 성장해 직전 분기 2.5%의 절반에 그쳤다. 딱 그냥 밖에서만 보기에는 이 성장률이 좀 좋아 보이는데, 이제 안을 좀 뜯어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소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미국 시민들의 카드 빚,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차 한 대를 사서 이제 그 빚을 완전히 갚는데 8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 외의 지표들도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은 미국의 실업률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실업률의 하락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 2019년 4월 25일날 나온 뉴스를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실업률 보고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실업수당 요청이 이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GDP는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19개월 만에 실업자 수당을 요청하는 숫자가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지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산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의 비중을 말하는 것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질 임금, 사회보장 수준, 맞벌이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그 반면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인구의 숫자는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실업률 하락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면서 경기도 악화되는 것이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실직자들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아야 정상인데 지하철 탈 때 이렇게 사람들 막 밀리면은 뒤에서 막 밀잖아요. 푸시맨처럼. 그것처럼 꾸역꾸역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보는 이 영상 같은 것인데 이 재밌는 영상이니까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입술이 두꺼운 여자인 줄 알았는데 혓바닥이었죠.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뉴스에도 몇 번 언급이 된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쟁 고조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드립니다.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소식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에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어카드사와 일본 금융 대기업 소프트뱅크 간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서 캐시레스 현금 없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양사의 제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특히 소프트뱅크가 와이어카드에 한국과 일본 등 동남아시아 진출에 서포트해 나가는 중요 이슈와 디지털 금융 관련 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화폐의 기억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국내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제6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간편 지갑 비트베리를 공식 지갑으로 선정, 엑스포 최초로 디지털 토큰을 소개한다.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는 전기차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자체 재정 확충, 전시 참여와 컨퍼런스, 일반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엑스포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을 발행, 전기차 토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엑스포 일반 참관객과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엑스포 최초로 행사장의 입장 및 관람에 따라서 디지털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토큰을 사용해서 생수와 교환하거나 경품 응모, 그리고 리무진 밴 탑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컨퍼런스 내에서 현금 없는 사회의 미니 축소판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비트베리는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지갑으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전화번호 기반으로 송금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복잡한 절차나 학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만 명의 참관객이 참여하는 엑스포와 같은 행사에서 도입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서가지고 열심히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나온 좀 기분 좋은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 호재에 대해서 이어지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프랑스 은행들 암호화폐 스타트업 계좌 발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죠. 선진국 중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에 관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가히 아방가르드라고 부를만 하다. 프랑스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이 대표적인데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은 규제를 지키기로 하고 노력하는 기업들은 은행 계좌 개설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데 미국 규제 당국은 은행들에게 평판이 깎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에는 예금 계좌를 열어주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권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아무튼 이처럼 프랑스에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였고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다른 여러 유럽에 이렇게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프랑스가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오랜만에 아이오타 관련된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아이오타를 이용한 스마트 지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시될 경우 차량 소유자들은 운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암호화폐를 통해서 통행료, 주차료, 전기자동차 충전비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오타 탱글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많은 도시들과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오 재단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오 3.0은 향후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현재 보유한 토큰을 새로운 토큰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네오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SV 진영의 이제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켈빈 아이어가 바이낸스가 시장 조작 그리고 테러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다면서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SV 상패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은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캐나다에는 엔닥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다를 무료로 상장한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에이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19년에 암호화폐 펀드 평가액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의 기념비적인 상승이 전 세계 주목을 끈 후에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자금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크립토 펀드 리서치에 의하면은 2019년 1분기에만 암호화폐 자금이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에 이제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반면에 돈이 몰리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사자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사기꾼들이 몰리게 되죠. 아무래도 일단은 영국 기준인 것 같은데, 영국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블랙마켓과 암호화폐로 인한 금융투자 관련 사기 사건이 지난해 대비 7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ICO 관련된 피해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토시라는 니글스는 암호화폐 채굴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채굴자가 돌아와서 채굴을 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무려 비트코인 캐시의 채굴 해시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채굴자의 해시율이 최근 44%까지 올라갔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1%가 넘게 되면은 이중집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죠. 해킹도 된다라는 소린데, 여기 보시면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어떤 사람이 약을 빨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디 암호화폐 시장에 더 이상 악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떡락을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캐시 이중지불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크게 기울 수도 있겠죠. 일렉트로니움 비트코인 지갑 중에 이 말웨어에 감염된 지갑 숫자가 15만 2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웨어 때문에 손해난 돈만 해도 460만 달러 정도나 된다고 하죠. 자, 이 말웨어에 감염되는 그런 경로가 또 특이한데요. 일단 이 비트코인 지갑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려고 할 때 공격자가 자체 서버를 만들어서 해킹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고 구형 버전에 있던 자급을 다 훔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산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워싱턴 주지사가, 여기 워싱턴 주지사라고 한 거 봐서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스테이트인 것 같죠? 자, 분산 원장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 장려를 위해서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워싱턴 전자인증법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를 확립, 비즈니스 거래 및 디지털 서명 분야 등 기술 활용에 법정 타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경영 프로세스 간소화,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 서명 등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기업 거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 정부보다 주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벡트 움직임 한 가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트가 이번에 DACC를 인수했습니다. DACC는 디지털 에셋 커스터드 컴퍼니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벡트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사가 보유 중인
콜드월렛 자산의 안전을 강화하고 당국에 수탁 서비스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는 설명입니다. 벡트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디지털 자산 보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DACC를 인수했다.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수탁 솔루션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벡트가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수탁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약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된다면 벡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적법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향후 실제 비트코인 물량을 기반으로 한 선물 계약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개장만 하면은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정말 얄밉습니다. 원래는 작년 11월 개장이었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지고 정말 최적화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디지털 에셋 커스터드 컴퍼니에서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그런 코인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4가지 코인들 외에 ERC20 토큰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나오고 난 후에 여기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벡트에서 추가로 상장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벡트 문부터 열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미디어에서는 아직 5,000불 이상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고 장이 안정적이며 장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기관의 진입과 함께 다음 불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차트는 하락형 패넷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의미하는 지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더 큰 하락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4월에 있었던 떡상을 예언했었던 크립토 비트로드 같은 경우는 내일쯤이면은 비트코인 4,700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4,700불을 이렇게 숫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만큼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런 예상과 함께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제 물을 좀 많이 드시면은 건강에 그렇게 좋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이제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물을 많이 드셔갖고요. 고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수익으로 인해서 고래로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